한옥자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73살의 주름진 손가락이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 이경태와의 첫 만남, 결혼식, 두 아들의 출산. 그리고 그 배신. 당신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한옥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년 전 남편 이경태가 외도를 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한 채 사라졌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70년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옥자에게 그것은 벼락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세요. 큰아들 이재민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45살의 재민은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지만 내면은 여린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떠난 후 가장 노릇을 하며 어머니를 돌보려 했지만 그 또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어요. 들어와라, 밥은 먹었다. 한옥자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들 앞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죠. 작은 아들 이재훈 또한 42의 나이에도 여전히 엄마를 찾았으니까요. 감정 기복이 심한 재훈은 항상 어머니에게 기대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좋은 주식 정보가 있어요. 조금만 투자하면. 한옥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대화는 이미 수십 번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두 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진 가정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결과는 항상 실패였죠. 너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남편 이경태는 생전에 부지런했지만 가족에게는 이기적이었어요. 항상 큰 돈을 벌겠다며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었고 결국 그 욕심이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베개 밑에 놓인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한옥자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내게 남은 전부야. 남편의 도주로 모든 재산이 사라진 후 겨우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노년의 생활, 그 속에서 한옥자는 매일 작은 균열들이 생기는 것을 느꼈죠.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한옥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어요. 세상에 영원한 비는 없다. 언젠가는 그치게 되어 있어. 그 말을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 비도 언젠가는 그치겠지. 그날 밤 한옥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옥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작은 아들 이재훈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죠. 한옥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차분히 말해봐. 이재훈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주식을 좀 했는데 전부 다 잃었어요. 대출금까지. 한옥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현실로 닥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5천만 원이요.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집에 경매가 들어온대요.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옥자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서랍을 열고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죠. 이걸로 해결해라. 마지막이다. 이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한옥자는 더 이상 그의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번에는 큰아들 이재민이었어요.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옥자는 말없이 선산문서를 꺼내들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그녀의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이것도 팔아야겠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옥자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희생뿐일까? 그날 밤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한옥자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고 진단했어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옥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세월.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베개 밑에 두었던 통장을 찾으려던 한옥자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어요.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간호사님, 제 통장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베개 밑이 서늘했어요. 거기에 놓인 건 통장 대신 무너진 신뢰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을 찾아온 며느리 서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깎아주었어요. 한옥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윤정아, 혹시 내 통장 못 봤니? 서윤정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한옥자 환자분, 후견인 신청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한옥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후견인 신청이라니? 간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머님이 인지 능력이 약해지셔서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겠다고 신청하셨다던데요. 그 순간 한옥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깨어졌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깊은 공허함만이 그녀를 감쌌죠. 간호사님, 그 서류 주세요. 찢어버리겠습니다. 병실에 남겨진 한옥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친구 김분희의 방문은 그 시점에서 한옥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75살 분희는 평생 옥자와 함께한 친구였죠. 현실적인 조언자이자 유일하게 남은 진정한 지지자였습니다. 옥자야, 너무 상처받지 마.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하지만 한옥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옥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가족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의 균열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통장은 우연히 병원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안의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문가에 서 있는 큰 며느리 서윤정의 목소리에 한옥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39살의 윤정은 항상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효부였지만 한옥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느낄 수 있었죠. 들어오렴. 서윤정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사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미역국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어머님,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한옥자는 물었습니다. 서윤정의 눈이 반짝였어요. 재민이와 제가 어머님께 효도 여행을 드리려고 해요. 일본 온천 여행이요. 어머님 건강도 챙기시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어떠세요? 한옥자의 가슴에 따스함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이었어요. 아직 자식들이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네. 이미 예약도 다 했어요. 다음 주에 출발이에요. 며칠 후 한옥자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어요. 옆자리에서는 큰아들 이재민이 여행 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행 잘 즐기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좀 쉬셔야죠. 한옥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았던 걸까요? 아들들도 분명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쿠오카의 온천 료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일본식 방에 묵으며 온천을 즐기는 동안 한옥자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어요.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죠. 어머니, 오늘 저녁은 특별 요리로 준비했어요. 일본 최고급 스시라고 해요. 서윤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정말 훌륭했어요. 한옥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온 한옥자는 호텔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재민과 윤정의 목소리였어요. 여행은 잘 선택한 것 같아.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옥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이번 주 안에 서류의 사인만 받으면 돼. 건물 매각하고 나면 우리 빚도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님이 서명을 거부하시면 어쩌지? 걱정 마. 온천 효과로 기분 좋으실 때 부탁드리면 돼. 어차피 어머니는 그 돈 쓰실 일도 없잖아. 우리가 잘 모시면 되는 거지. 온천의 온기는 사라지고 복도의 찬바람이 마음을 얼렸습니다. 한옥자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효도의 진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죠. 방으로 돌아온 한옥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일본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까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들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 그리고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옥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어머니, 오늘은 온천 투어가 있어요. 기대되시죠? 서윤정의 질문에 한옥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기대되는구나. 이 여행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 누구도 한옥자의 눈에 서린 결의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야. 일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옥자의 집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물 매각 서류였죠. 이제 한옥자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결정이에요. 그 낡은 건물은 유지비만 많이 들잖아요. 이재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득하고 있었어요. 서윤정은 옆에서 차를 따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한옥자의 눈에는 이제 가면처럼 보였죠. 그래. 생각해 볼게. 한옥자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쉽게 거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본 여행에서 들은 대화는 그녀의 마음에 뚜렷한 전환점이 되었죠. 작은 아들 이재훈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내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옥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그 건물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온갖 고생 끝에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죠. 내 방에서 좀 생각할게. 방으로 돌아온 한옥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옥자는 친구 김분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분희는 그녀의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분희야, 내가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분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한옥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일본 여행에서 들은 대화 건물 매각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고민까지. 분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옥자야,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 할 때야.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잖아. 그런데 그들은 너를 어떻게 대했니? 분희의 말이 한옥자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맞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한옥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결심이 선 순간이었어요. 나 결정했어. 내 전 재산을 복지관에 기부하겠어. 전화기 너머로 분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너무 극단적인 결정 아니야? 한옥자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아니야. 이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이야. 내 돈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한옥자는 남다른 결의를 가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재민과 서윤정, 그리고 이재훈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나요? 이재민이 조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옥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나도 결정했다. 세 사람의 시선이 한옥자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내 전 재산을 지역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한 서류야.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윤정의 미소가 굳었어요. 이재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수 없어요. 한옥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못하니? 이건 내 재산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고.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해요? 빚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서윤정이 급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가식이 벗겨진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야.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잖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한옥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어요. 이재민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잘 모실게요.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옥자는 생각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일까? 그녀의 가슴에 잠시 갈등이 일었어요. 하지만 일본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민아, 내 눈을 보여줘. 이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한옥자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지막 효도 여행처럼 이것도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충분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한옥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서윤정의 흐느끼는 소리와 이재훈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어요. 방문을 닫은 한옥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옥자의 집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들은 번갈아가며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한옥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방문 앞에 선 이재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윤정이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왔어요. 한옥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식적인 태도가 더 이상 그녀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평생 속아왔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필요 없다. 나가 있거라. 문 너머로 이재민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옥자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가을의 마지막 잎새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요.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옥자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옥자님이세요? 복지관 기부 관련 서류 준비됐습니다. 한옥자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마침 이재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의 감정 기복이 극대화된 순간이었어요. 변호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옥자는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이재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가 그동안 키워주신 자식들인데. 한옥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키워준 자식들이 어머니 통장을 훔치고 후견인 신청을 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니?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한옥자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주식하다 날린 돈, 내 형이 사업 실패로 날린 돈. 전부 내가 메워줬다. 그런데 너희는 뭐 했니? 나를 위한 건 뭐가 있었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한옥자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한옥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평생 참아온 감정이 이제야 솔직하게 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재훈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호사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지만 한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금 끝내죠.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는 한옥자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이재훈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서명을 마친 한옥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나가자 이재훈이 벽을 치며 소리쳤어요. 형, 어머니가 정말로 해버렸어. 빨리 와. 30분 후 이재민과 서윤정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정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이재민은 거실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이재훈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셨어요? 한옥자는 창가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다. 서윤정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한옥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욕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한옥자는 며느리의 울음 섞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울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윤정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니?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이재민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한옥자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자신을 속박했던 사슬에서 벗어난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 맞다. 하지만 상처도 피로 온다는 걸 잊지 마라. 한옥자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거라. 이 집은 이제 복지관 소유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세 사람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한옥자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섰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한옥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날 밤 한옥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어요. 희망과 꿈이 가득했던 그 시절의 자신에게 지금의 한옥자는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봐. 이틀 후 한옥자는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던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이경태와 함께 젊음을 바쳐 마련한 이 건물. 온갖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시간이었습니다. 한옥자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매각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옥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이 건물을 처음 샀을 때의 기쁨, 남편과 함께 벽지를 바르던 날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던 소리. 한옥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으세요? 중개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한옥자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잠시 추억에 잠겼네요. 서류를 바라보며 한옥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서명으로 정말 끝나는 걸까? 펜 끝이 서류에 닿았어요.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곧 단호한 필체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식으로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만년필 끝이 종이를 눌렀을 때 내 삶의 무게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한옥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죠. 감사합니다. 건물을 나서는 한옥자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어요.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붙잡고 있던 과거의 쇠사슬이 끊어진 것 같았죠. 이제 그 어떤 것도 나를 붙잡지 못해. 한옥자의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단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단단한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옥자는 방 안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에서 몇 장의 사진만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가볍게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옥자는 친구 김분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분희야, 나 결정했어. 도시를 떠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분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강원도 양양의 작은 마을. 예전에 여행 갔다가 마음에 들었던 곳이야. 거기서 남은 생을 보내려고. 분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정말 혼자 살 수 있겠어? 한옥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는 할 수 있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다음 날 아침 한옥자의 집 앞에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트렁크 하나와 가방 하나가 전부였어요.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대부분 기부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것들 뿐이었죠. 택시에 오르기 전 한옥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 기쁨과 슬픔, 사랑과 배신이 모두 녹아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 짧은 작별 인사와 함께 한옥자는 택시에 올랐어요.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으로 가주세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옥자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73년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것이죠. 택시가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시야가 넓어졌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요. 자신을 속박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는 동안 한옥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몇 번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들로부터였죠.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구나. 한옥자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맑았어요.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택시에 오른 한옥자는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찾아오는 평온한 졸음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그녀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구나. 창밖으로 펼쳐지는 자연의 풍경과 함께 한옥자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양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한옥자의 눈앞에 작은 시골 마을이 펼쳐졌어요. 바다가 멀리 보이고 산들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한옥자는 미리 계약해둔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도시의 넓은 아파트에 비하면 작았지만 그녀에게는 충분했어요. 마당이 있는 단층 집, 뒤로는 작은 텃밭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새로 이사 오신 분이세요? 옆집에서 70살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저는 옆집 사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저녁 드셨어요? 한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의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직이요. 이제 짐 좀 풀고 간단히 먹으려고요.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드세요. 오늘 된장찌개 끓였는데 혼자 먹기에는 많아요. 한옥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순자의 진심 어린 미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쉽게 어울리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짐을 풀고 간단히 씻은 한옥자는 순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순자의 집 거실에는 이미 3명의 할머니들이 더 모여 있었어요. 모두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었습니다. 한옥자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곧 마음이 열렸어요. 서울에서 이런 시골로 오셨으니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김춘자라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한옥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픈 과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할머니들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아들들에게 배신당했어요. 평생 희생했는데 제 통장을 훔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4명의 할머니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뭐. 그래도 용기 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대단하세요. 한옥자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진심으로 공감받는 기분이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식사를 마치고 5명의 할머니들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다에서 해돋이를 보는 법, 산에서 나무를 캐는 시기, 마을 행사 일정까지. 한옥자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람의 정을 느꼈어요. 내일 우리 바다 보러 가요. 여기 해변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텃밭 가꾸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마을 노인회에도 가입하셔야죠. 한옥자는 집으로 돌아오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에서는 몇십 년을 살아도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이런 따뜻함을 경험하다니요. 다음 날부터 한옥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해변으로 걸어갔어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 건강해진대요. 순자의 말에 한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오전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 노인회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요가, 노래교실, 심지어 시쓰기 모임까지. 한옥자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을 즐겼어요. 한옥자 씨, 글솜씨가 정말 좋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시쓰기 모임에서 선생님의 칭찬에 한옥자는 쑥스러워했습니다. 특별히 배운 적은 없어요. 그저 제 마음을 썼을 뿐인데. 진솔함이 느껴져서 더 아름다워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한옥자의 얼굴에는 점점 활기가 돌았어요. 도시에서의 스트레스로 가득했던 주름이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와 산의 맑은 공기, 정직한 이웃들과의 교류,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텃밭에서는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옥자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치 자신의 새로운 삶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 김장은 같이 해요. 우리 5이 모이면 하루면 끝낼 수 있어요. 순자의 제안에 한옥자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이웃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이 제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김장을 하는 날 한옥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4명의 할머니들이 모두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럼요. 우리는 서로 선택한 가족이잖아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정이라고 하잖아요. 춘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옥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한옥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이곳에 온 지 3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매일이 감사함으로 가득하다. 내 곁에는 진정한 가족이 있다. 비록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이제 나는 웃음을 되찾았다. 진짜 나의 웃음을. 양양에서의 삶이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한옥자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텃밭은 푸르게 자라난 채소들로 가득했고 매일 아침 해변 산책은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웃 할머니들과의 깊은 우정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죠. 한옥자 씨, 오늘 마을 회관에서 영상 편지 보내기 수업 있어요. 같이 갈래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순자가 말했습니다. 한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영상 메시지도 보낼 줄 알아야죠. 마을 회관에서 진행된 디지털 교육은 재미있었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옥자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도 좋고 그냥 자신만의 이야기를 남겨도 좋습니다. 한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옥자는 조용히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절벽 위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설치했어요. 삼각대가 없어 돌 위에 기대 놓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녹화 시작. 한옥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옥자입니다. 73살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바람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뒤로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옥자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제 꿈, 제 욕망, 제 행복은 뒤로 미룬 채로요. 그게 어머니의 도리고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했죠. 잠시 숨을 고른 한옥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배신뿐이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에게서 돌아온 건 외면과 탐욕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70이 넘어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죠. 카메라 너머로 바다가 일렁였습니다. 한옥자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제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6개월 만이었죠. 처음에는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내 본심이 드러났죠. 돈이 필요하다고. 아직도 저를 돈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옥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이제 더 이상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한옥자는 호흡을 가다듬은 후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상처도 피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강인하게 불어오는 바람이었어요. 난 이제 나를 위해 산다. 이게 내 마지막 그리고 첫 번째 선택이다. 한옥자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으로 다가가 녹화를 멈췄어요. 영상을 확인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한옥자는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배경 음악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고향의 봄을 넣었어요. 그리고 영상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눈물의 끝에서 피어난 자유. 영상을 마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저녁 한옥자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었어요. 옥자 씨, 이 양파 정말 달아요. 재배 비결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한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여러분, 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마을 노인회 합창단이 군 경연대회에 나간대요. 우리 다 같이 준비해봐요. 춘자의 제안에 모두가 들떴습니다. 한옥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한옥자는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처럼 반짝이는 별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한옥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에 남아있던 마지막 무거움도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서 한옥자의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상영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저에게 힘이 됐어요. 한옥자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다. 모든 아픔에는 의미가 있나 보다. 이제 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점이다. 내 앞에 펼쳐진 길은 아직 멀고도 깊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한옥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 끝에서 피어난 그녀의 자유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